네, 안녕하세요. 카츠라 조대입니다. 오늘은 파일철 또는 뭐 서류철이라고 불리는 거를 컨셉으로 해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보시기에도 형태상 이렇게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기본 도형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따라 만드시기에 그렇게 어려움은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색 같은 경우에 파일철의 색상이 좀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그레이 색상으로 좀 지정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형태 그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각형을 좀 하나 삽입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서류철에 보시게 되면 옆에 그 서류들의 모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것들, 그 모양이 있잖아요. 레이블을 적을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추가로 사다리꼴 모양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얘를 90도 회전을 시켜줬는데요. 회전을 시키실 때는 제가 책이나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좌우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한번 누르실 때마다 한 15도 정도씩 그렇게 회전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형태를 일단 두 가지 이 사각형과 사다리꼴 모양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형태를 잡았고요. 테두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색상들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 또는 다른 색 사용자 지정 탭에 가셔서 조금 색상을 빼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완성본에서 제가 사용했었던 색상을 RGB 색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빨간색은 244, 그리고 녹색은 205, 그리고 파란색은 66 이런 색깔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완성본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영역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직사각형 도형을 몇 개 좀 추가를 해서 중간중간 넣어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배치했던 도형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2개 정도만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색상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색 그리고 사용자 지정 탭에 보시면 요렇게 명도 부분을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간에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 서류 처리니까 A4 용지나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컨셉이 명확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이때도 어려운 부분은 없이 종이는 기본적으로 사각형 형태니까요. 기존에 삽입했던 사각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도형 채우기 색깔만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많은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유의 디자인을 한번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종이나 이런 것들을 한 장만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조금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2개, 3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 만들어 준 것들은 약간만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 그 위쪽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좀 가려주는 게 좋으니까 이게 크기가 더 큰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그리고 이 뒤쪽에 배치했던 것들은 색상을 조금 어둡게 그레이 색상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그 명암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것과 뒷면에 있는 것들의 경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림자 효과를 지정을 해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 이름이 좀 길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는 걸로 구분을 좀 시켜주는 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서류철의 기본 그 베이스와 간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개, 3개 이상의 서류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뭐 스탬플러나 또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책을 쓰면서도 조금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도형 형태인데 하나를 삽입해 주고요. 요 노란색 포인트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이동시켜서 둥글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요거 하나를 더 복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크기만 조금 더 작게 변형을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끔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2개 전체를 다 선택을 해 주신 이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 도형 명암 빼기, 아이고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고 빼기를 해 주시면 요 테두리 바깥쪽 라인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궁금하시고 또 의문을 갖게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앞서 만들었던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채우기 색상을 없애고 그냥 윤곽선 굵기만 두껍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제가 앞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쉐이프 기능의 도형 빼기 기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형 모양을 만들어줘도 되는 그런 2개의 방법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이제 달라지고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일단 도형 빼기를 해주고요. 종이 안에 이제 끼워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사각형 도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또다시 도형 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외곽선만 테두리만 지정을 하고 또다시 뭐 사각형을 삽입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부분만 빼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선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선 방법처럼 도형 빼기를 통해서 이 테두리 부분 또 도형으로서 만들어주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직사각형을 삽입을 추가로 해서 또 2번째로 빼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크기 정도만 뭐 알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왼쪽 면에도 또 넣고 싶다, 또는 뭐 2장, 3장 뭐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고자 하실 때는 그룹을 지정하신 이후에 복사하시고 앞쪽에 있는 것들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추후에 배치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원본에서는 얘 또한 약간 뭐 회전을 시키고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두 개의 약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요 클립 모양이 아니라 스탬플러가 찍힌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엔 사각형을 넣고, 얘도 뭐 색상 변경하고 윤곽선 없애고 그리고 회전을 시키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에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편의상 일단 만들었던 부분들을, 여기까지 없어졌구나, 그대로 일단 복사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시기에 큰 어려움 없이 만드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표지랑 목차 부분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한쪽 부분에만 종이 부분을 배치를 해두고, 나머지 이쪽 왼쪽 부분을 해당 PPT의 제목이나 그리고 성명이나 뭐 소속 이런 부분들을 적어줄 수 있는 영역으로 좀 활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본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서류처를 그냥 지금 뭐 책상이나 이런 데 꽂혀 있는 것들을 꺼내서 보시게 되면 이런 특징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름 적는 공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흰색으로 바탕을 칠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디자인에 그대로 그냥 접목을 시켜서 가지고 오시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마무리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나는 이런 디자인이 좀 너무 식상하다, 근데 이런 컨셉은 유지를 하면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그대로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은 갖고 오시고요. 색상만 바꿔주셔도 느낌이 충분히 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표지 부분은 뭐 그냥 없애버리고 진행을 했었는데, 앞서 만들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레이아웃을 나눠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응용하시는 방법을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응용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이것도 도형을 그냥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도형에 보시면 원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본 도형이 있어요. 얘는 제가 디자인을 할 때에도 어떤 원형 차트의 디자인을 새롭게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얘 또한 역시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들이 두 개 존재를 하고,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채워진 그 범위나 크기, 영역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사이즈에 맞게, 크기에 맞게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일단 색상은 그냥 변경 안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도 또한 차트, 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을 내줘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마킹 원호를 하나 추가로 삽입을 해주고, 얘도 동시에 그 각도를 이렇게 변경을 해줘서 한번 빼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차례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병합 빼기를 해주면 이렇게 빈 공간으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 앞서 만들었던, 삽입해줬던 원형이라는 이름,
방식을 가진 이 도형을 하나 추가를 해서 그 안쪽 뒤쪽으로 배치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지금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들고는 있지만, 처음에 이 도형을 삽입해서 이 형태를 만들 때 추가로 미리 하나 복사를 해 두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좀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앞에 구멍을 뚫어놨던 이 도형을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일단 한번 바꿔보면, 이 조절하는 정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채워졌구나,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런 걸 어떻게 떠올렸지? 라는 그런 질문들, 댓글들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도 좀 많이 남겨주시는 편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의 디자인 컨셉을 서류철로 잡았잖아요. 근데 서류철의 내지 그 안쪽을 펼쳐보면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고정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되 조금 다른 의미 부여를 해보는 건 어떨까, 다르게 응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들만 한번 해보시는 그런 연습들, 상상들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좀 색다르게 디자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차트의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을 조금 더 나누는 방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면서 떠올랐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직사각형을 하나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배치하기보다는 약간 회전을 시켜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볼까요? 또 하나는 원래 각도대로 추가로 배치를 해주고, 이 모서리 라인에 맞춰서 한번 합쳐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도형 병합을 해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바깥쪽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다시 도형 빼기를 통해서 없애보는 거죠. 빼기. 그리고 다시 아래쪽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은 빼기.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크기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마우스를 끌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색상만 동일하게 지정을 하고 윤곽선 없애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원본에서 이제 비슷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배치를 추가로 해보게 되면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실 때 내가 그것을 생각해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나 압박 속에서 하시기보다는 컨셉을 명확하게 하나를 정했으면 그것들에서 드러나는 특징들, 갖고 있는 특징들을 캐치를 하셔서 적용을 해보시는 그런 상상들,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고민을 덜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철이나 파일철 같이 우리 주변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워포인트 디자인에 한번 가져와 보자 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서, 결과로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책을 기준으로 챕터 1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기능이나 기술이나 어떤 효과를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제가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그게 멀리 있지는 않다. 가까이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